네, 현덕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오늘 현덕 덕분에 안 하는 거냐고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안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시장까지 좋아지는데 네.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서 좀 많이들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이 좋아지는 것만큼 저는 종목 장세도 또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후장까지의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현덕이 덕분에 체크 포인트로 네.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후 시장에 대해서 6만 전자 회복, 7만 전자는 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10만 전자 이야기하다가 네. 5만 전자까지 내려갔잖아요.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요거는 좀 가능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7만 전자도 되게 비싼 건 아닌데 네. 워낙에 좀 이제 좀 낙폭이 심했다 보니까는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6만 원 초중반, 전고점이 6만 4천 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위로 올라서기는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이 6만 전자 올라온 것도 어떤 펀더멘털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지금 어닝 쇼크 난 거 알잖아요. 네. 그것도 역대급 쇼크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그 삼성전자가 캐팍스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고 이 재고를 소진해서 이제는 드림값이 어떤 하방 경직을 보일 거다라는 건데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기대감이 올라온다면 실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달 거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6만 1천 원 정도니까는 6만 3천 원, 4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위로는 힘들다라고 본다면 반도체나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제가 볼 때는 슬슬 이제 좀 어떤 매도 관점, 그러니까 물렸던 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점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좀 차익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번 연도 내내 좀 어떤 그 주도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슬슬 좀 차익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던 그 시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으로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이 호재도 선 반영된 주가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네. 타이밍을 잡아봐야 된다. 그 호재도 이제 기대감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기대감이 실제 삼성전자 발표가 없잖아요. 그럼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도 종목별 장세가 중요한데 마침 바로 직전 거래를 소개해드렸던 종목 하나가 급등을 했어요. 사실 제가 오늘 매일경제 TV 보면서 이 셀바스 AI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가신 걸 봤는데 매수 타이밍이 우리가 가장 최적기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매수하고 나서 좀 물렸다 올라왔냐, 뭐 바로 올라온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자 바로 전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2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AI가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는 걸 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픈AI가 제가 시장에서 37조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 챗봇 GPT를 활용해서 구글을 위협한다. 이게 1분기 아니라고 하니까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는 인공지능으로 벌써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셀바스 A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네. 일단 제가 목표했던 8천 원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일단 좀 차익관점 좀 보시고요. 조정이 나올 때 결국 인공지능은 제가 볼 때는 상반기 내내 우리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지금 종목 장세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올라갈 종목 준비했으니까는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날 말씀드렸던 모아 데이터. 모아 데이터. 역시나 인공지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아 데이터 역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ICT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이상 감지하는 것을 인공지능, 이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스스로 고치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이제 좀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목표에 못 가고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좀 그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계속 음목나고 있습니다만 자 올라서고 있죠. 인공지능의 핵심은 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가지고 모아 데이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넥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올라갈 조짐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메타버스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다른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 비해서 메타버스는 약하긴 해요. 근데 어떤 새로운 얘기가 나왔냐면 메타버스가 원래 이제 최근에 좀 늦춰졌던 게 이 애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애널리스트가 한 기자였죠. 기자가 하반기에 애플의 어떤 그 엑셀이 나온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봄에 지금 이제 애플이 엑셀기를 공개하고 그다음 가을에 배달을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메타버스 봐야 될 것 같고 국내에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메타버스 규제 풀어라라고 해서
조만간 구치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맥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룽투코리아 게임주 많이들 기피하지만 제가 지금 그 과대 낙폭된 게임주 같은 경우 네. 모멘텀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룽투코리아도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렸고요. 금요일도 급등이 났지만은 오늘도 역시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 나왔는데 지금 새롭게 이제 그 베타 테스트 들어간 게임이 200만 명 돌파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결국 인기 있는 게임주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룽투코리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어쨌든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종목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2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시간이 좀 늦춰진 만큼 네. 정말 마지막까지 시장 흐름 보면서 2종목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주 신중히 골랐습니다. 오늘도. 신중하게 고른 그 종목 무엇인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1000대라는 네. 키워드인데 계속해서 이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단어가 드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가장 핫한 게 로봇하고 인공지능인데 이쪽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살짝 피해서 이 드론 쪽인데요. 어쨌든 이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연구를 넘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연구를 뚫린 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 이슈라든가 정책적으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의 무인기가 지금 1000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체제를 좀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무인기 1000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드론 킬러 띄우고 레이저 요격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달아오르고 있지만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내 영공이 뚫린 거기 때문에 관련 어떤 그 체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강력한 정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 북한은 지금 정찰 위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북한의 대남 정보라든가 이 감시 수행이 어려워서 무인기 개발에 집중해서 지금 1000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소형 폭탄을 장착한 자폭 무인기도 가지고 있고 중국 무인 비행기를 300대를 개조해서 최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대가 넘어왔다 갔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이번에 12월 26일 날 넘어왔던 건데 왜 격추에 실패했나? 이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가 지금 최대 0.08제곱미터까지 탐지할 수 있는 건데 그것보다 작다 보니까 드론 같은 경우 더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탐지가 어렵다. 대공포 격추 어렵다. 사실 이 무인기 넘어왔는데 전투기 출격해서 격추한다는 게 좀 제가 볼 땐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레이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드킬 드론 요격에 집중한 군의 한계를 좀 보여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군이 드론봇 전투단이 지금 원래 있고요. 무인기를 개발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건데 현재 지금 육군 산하에 80명 규모의 드론봇 전투단이 창설돼 있고 지금 드론 방어 구축망에 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러니까 드론으로 이제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건데 방어가 안 되다 보니까는 지금 윤 대통령 지시로 드론 부대 창설이 좀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무인기 전쟁이나 할 정도로 무인기가 가장 큰 활약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무인기에 대해서 개발을 더 해야 한다는 거고 이에 대한 정부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드론 관련주가 올랐지만은 사실 이와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많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업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국군 드론봇 전투단 무인기 개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드론과 관련해서 그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그 팀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정말 무인기가 침범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이슈가 되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와 관련한 수혜주가 될까요?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덕산 하이메탈을 네. 꼽아주셨네요. 이제 OLED 관련주인데 네. OLED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덕산 하이메탈이 덕산 랩스코어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60%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덕산 랩스코어가 지금 정부의 무인기 관련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OLED 주로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자회사 덕산 랩코어스. 이 덕산 랩코어스가 정부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네. 여기에 주목하자는 얘기고요. 실제 지금 지분 60%를 갖고 있고요. 소형 무장헬기 부품 국산화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무장헬기용 통합 위성 관성 항법 장치인데 이거를 EG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EGI는 무장헬기에서 회전, 고정익 등을 제어하기 위해서
위성과 통신하는 합법 장치이기 때문에 어떤 소형 무장 헬기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무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탑재되는 EGI 이거를 지금 이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항공우주를 지금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만 독점하고 있어서 우리도 여기서 이 부품을 갖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독자적인 개발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이 덕삼 네코스가 정부 정책 과제를 따냈고 지금 이쪽에서 덕삼 네코스가 쌓아온 기술력만 26년이거든요. 그래서 26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제품 국산에 녹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3년 안에 국산 제품을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드론 관련주가 올랐지만은 실제 정부가 이런 어떤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우리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부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이 어떤 핵심 부품을 만든 기업은 바로 덕산 네코스고 이 덕산 네코스의 모회사가 덕산 하이메탈이다 이렇게 좀 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드론 관련주들이 거의 2배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오르다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에 있고요. 특히나 OLED 같은 경우는 이번 CES를 통해서 어떤 OLED 선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회사의 전망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 바닥권에서는 이 자회사인 덕산 네코스의 어떤 모멘텀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덕산 하이메탈을 지금 다른 드론 관련주는 이만큼 올라 있다면은 아직까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5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4,9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요. 덕산 하이메탈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6,500원, 손절가는 네. 4,900원이에요. 단순히 이 종목을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안에 자회사가 또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왜 드론 관련주로 엮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어서 두 번째 언덕이 덕분에도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힌트는 빈살만급 인물이 온다예요. 빈살만급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 네옴시티 때 네. 어쨌든 빈살만이 오면서 뭐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번 주 바로 목요일입니다. 네. 내일 모레 글피인데 빈살만급인데 뭐 정말 빈살만급인지 한번 내용을 통해서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AE 인스파이어 그룹 이제 그 두바이의 이제 최대 투자 그룹인데 여기를 총괄하는 이 사우드 발레 회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좀 볼게요. 두바이에서 인스파이어 회장이 12일 날 방한하는데 이 인스파이어 그룹의 총괄 회장 겸 창립자이고요. 두바이 국부펀드 운용사인 두바이 운용사 그다음에 누르투자그룹 지주회사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근데 이 인스파이어가 뭐냐면 두바이 최대 투자회사입니다. 이 두바이 본사를 두고 있는 건데요. 지금 중앙정부 지자체 준정부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하고 있고 방한기간 중에 지자체장, 준정부기관장, 대기업 건설사 경영진 및 면담 투자를 통해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살만급의 인물이 와서 두바이가 최근에 10년 동안 1년 정도의 어떤 경제 규모를 완성하겠다라고 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MOU가 체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올라갈 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주에서 가장 세게 올라갈 종목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중동 시장이 돈이 많다고 하니까 네.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공략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인디에프를 꼽아주셨네요. 네. 사실 제가 인디에프는 약간 남북경협주로 먼저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글로벌세아인데 글로벌세아가 쌍용건설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쌍용건설 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쌍용건설 인수한 건데 이 쌍용건설을 두바이청과 같이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바이가 1경원의 경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두바이청이 보유하고 있는 쌍용건설이 안 움직일 수가 없고 이걸 글로벌세아가 1대 주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쌍용건설을 제일 수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세아가 갖고 있는 쌍용건설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고 쌍용건설은 지금 사우디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사우디의 그 센트럴파크, 이 킹살만 파크라고 하는 건데 여의도에 16배 규모에 되는 공원을 수도인 리야드 일대 건설하는 건데 이게 33조 규모인데 여기에 지금 그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접수해 놔서 이 쌍용건설을 시공했던 마리나 베이센즈 여기 CEO하고
지금 이 킹살만 파크 CEO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쌍용건설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우디 모멘텀이 있고요. 지금 두바이 측이 갖고 있는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 두바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쌍용건설. 쌍용건설 최대 주주인 글로벌 세아가 같은 인디에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인디에프 보시면은 이 글로벌 세아 모멘텀 때문에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한번 쭉 올라온 상황에서 쭉 길게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중동 모멘텀으로 올라왔었고 지금 충분한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그렇죠. 한번 여기서 지금 1,000원도 안 되던 종목이 지금 2,000원까지 올라오면 2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충분한 조정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중동 관련주에서는 대장주로 올라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4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인디에프였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 주로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곁다리로 연결된 종목들을 다 갖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목 장세다 보니까는 사실 좀 펀더멘털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어떤 이슈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에서 대장주급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디에프까지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이렇게 매일같이 두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또 그 외 시장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에 좀 무료방송 준비했는데 지금 시장 반등이 시작되고 있고 종목들이 급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것만큼 무료방송에서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 이야기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4시에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